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라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좀 더 크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식약보감 구독자 여러분. 식약보감의 김선화. 최은영입니다. 네, 이번 화에서는 겨울철 감기만큼이나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겨울철 피부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사실 저도 그렇지만 겨울철에는 특히 이제 피부 건조함,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발생되는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겨울에는 이 원래 대기도 건조한 데다가 그 난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건조하기가 딱 좋아지는 이제 주변 환경이 되기 때문에 피부 건조증으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의 고민, 또 관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도 최은영 원장님과 함께 건조한 겨울철 피부 질환 이겨내는 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약보감 시작합니다. 선아쌤, 그 겨울철 피부 질환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가려움증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도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한 편이라서 네. 특히 이렇게 정강이 앞쪽 있잖아요. 이렇게 종강이 앞쪽 그쪽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조해서 이제 보습제를 잘 안 발라주면 일어난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도 하고 되게 가렵더라고요. 네. 또 뭐 겨울철에만 뭐 발생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이제 저는 아토피 피부염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한참 시험 준비할 때 네.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니까 여기 팔꿈치 접히는 쪽, 그다음 무릎 뒤쪽 이런 데가 굉장히 가렵더라고요. 선아쌤도 생각보다 피부 질환으로 고생을 좀 하셨네요. 저도 옛날에 그 여드름 때문에 고생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많이 나았는데 이게 이제 피부 질환은 이제 각자마다 원인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 겨울이라는 이제 그 계절적인 요인도 무시 못 하거든요. 이 건조함 때문에. 그래서 이 차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이 피부에 있는 각질이 원래 이제 각질이 자연적으로 탈락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이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각질이 이제 더 먼저 그 건조해가지고 이제 이 탈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각질이 이제 원래 이제 떨어지는 것보다 많이 피부에 쌓이게 되고 그런 각질들이 모여서 이제 모공을 막으면은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은 피부에 균열도 생기고 이게 따갑고 가렵고 이런 피부 건조증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네, 이런 피부 건조증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는 저처럼 이제 뭐 팔, 다리뿐만 아니라 뭐 옆구리, 아니 몸통, 뭐 허리 주위 이런 식으로까지 좀 온몸으로 퍼지기도 하는데요. 네. 특히 가려움증이 계속돼서 자꾸 긁다 보면 그냥 뭐 2차적으로 긁은 흔적이 남는다거나 아니면 네. 그에 따른 뭐 색소 침착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까지 될 수 있어서 미리미리 좀 예방하시고 관리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아토피 피부염인데요. 이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만성 재발성 피부염인데 보통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영유아기 때부터 이 피부염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토피 피부염은 우리가 갖고 있는 피부의 피부 장벽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피부 장벽 기능도 많이 실조가 되고 이 표피에 수분도 많이 날아가고 이 표피를 구성하고 있는 지질 성분도 부족해져서 전반적으로 건조한 피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환부를 보시면은 굉장히 건조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분들은 이제 보습에 더욱더 신경을 쓰게 되고요. 건선도 아무래도 겨울철 발병이 조금 더 흔한 질환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건선은 붉은색의 발진 위로 그 은백색의 각질이 이제 덮여 있는 그런 외관적인 형태를 띠는 질환인데요. 이 건선은 이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이제 여름에는 호전이 되고 보통 겨울에는 악화되기도 하는데 이 건선은 사실 이제 발병 원인이 그 제대로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건선은 호발하는 부위가 조금 특징적이긴 한데요. 팔꿈치나 무릎, 그다음에 엉덩이, 두피 등 이제 마찰이 잦은 그 피부 부위에 좀 발병을 해요. 그래서 또 이 아까 원인이 이제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했는데 주로 보면은 이제 외상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이런 그 주변 이제 내 생활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거기에서 악화되는 부분이 많은 질환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뭐 다른 질병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피부 질환 같은 경우는 개개인마다 그런 양상이 좀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조금 좋아졌다가도 갑자기 어느 뭔가 스트레스 상황이 났거나 아니면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악화되기도 쉽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전문 의료인의 진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관련 카페도 많고 커뮤니티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전이 되거나 이렇게 서로 알려주시는 민간요법들이 많긴 한데 간혹 효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오히려 악화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많은데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전문 의료인의 상담을 받는 것이 훨씬 좋고, 그리고 이제 식상하긴 하지만 이런 겨울철에는 보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내에 어떤 이런 그 화분이나 식물들 놓아주시는 것도 좋고, 뭐 빨래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습기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실내 습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식상하지만 기본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생활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원장님 그때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식상한데요? 좀 다른 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아니면은 몇 가지 더 알려주실 만한 그런 팁들이 있을까요? 이제 습도는 사실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에 굉장히 내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보습이 중요하니까 그 보습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목욕을 하고 20분 정도 목욕을 한 다음에 물기를 다 털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에 사용하시는 이제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보습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렵잖아요, 밤에. 그래서 특히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려울 때 막 긁으면 상처 생기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500ml 그 생수통에 물을 채우고 그걸 얼려서 그거를 이제 손수건으로 감아 주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울 때마다 환부에다 대라고 하면은 이 시원한 자극이 들어가면은 이제 가려울 때 이 가려움이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평소에 관리를 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아우, 굉장히 좋은 팁인데요. 저는 술과 카페인 줄이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자아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잘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렇긴 한데요. 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커피나 홍차, 그다음에 초콜릿 같은 데 이제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카페인이나 아니면은 술이나 탄산음료 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뇨작용 촉진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많이 빠져나가게 하는데요. 저도 사실 이제 뭐 커피를 하루에 한 잔, 뭐 많이는 2잔, 3잔까지도 마시는데 수분 손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난 너무 어렵다, 커피를 꼭 마셔야 된다 이런 분들이라면 커피를 드신 만큼 그보다 더 이제 수분 섭취를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네.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음식으로도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때 미는 문화가 있잖아요. 이 때 미는 문화가 사실 이제 뭐 건선이나 아토피 있으신 분들이 때를 잘 밀지는 않을 테지만, 이제 평소에 피부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때 미는 거를 조금 그 빈도를 많이 줄이시든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각질 보다도 이제 다 이제 긁어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피부 건강에는 별로 좋지가 않은 습관이죠. 네, 그 외에도 이제 모직이나 털로 만든 옷 같은 거 입으실 때 피부에 조금 자극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피부가 건조하시거나 피부 가려움증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입기 전에 이 안에다가 얇은 면티를 꼭 입어주시는 게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알려주신 내용, 그다음에 또 제가 또 말씀드린 내용이 기존에 많은 분들께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정말 생활 습관인 것 같은데요. 그럼 피부 질환에 많이 사용되는 처방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오늘 이제 소풍산이랑 온청음이라는 처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뭐 피부 질환에 사용하는 약들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각자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이제 대표적인 처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늘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떨 때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처방인가요? 일단 소풍산이라는 처방은 이제 풍을 날려버린다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풍이라는 글자는 이제 바람이 왔다 가는 것처럼 우리 가려움도 이제 밤에 왔다 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풍이라는 글자에는 이제 벌레 충자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벌레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가려움을 이제 그 어원상으로는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현계나 방풍이나 이런 약재들도 들어있고 해서 피부에도 좋고, 특히나 이 소풍산은 이름도 이제 소풍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피부 질환들, 그 만성 두드러기나 완고한 아토피, 그리고 가려움증도 심하고 진물도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피부 질환에 자주 사용하는 그런 처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아까 다음으로 온청음은 어떤 처방인가요? 이 온청음은
굉장히 유명한 한의학의 처방인 사물탕이랑 황련해독탕 두 가지를 합방한 처방이에요. 이 사물탕은 이제 여성분들한테 많이 쓰는 처방이거든요. 사물탕은 이제 그 혈을 보충해 준다고 하는데 이 피부 질환이 오래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피부가 말라 있고 이 한의학에서는 이제 혈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해요. 그래야 이제 혈을 보충을 해줘야지 피부도 촉촉해지고 보습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물탕이 기본이 돼 있고 이제 그 해독이랑 해열 작용이 있는 항염증 작용이 있는 황련 해독탕이 이제 합방된 처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을 오랫동안 앓으신 이제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여성분들의 이 피부 질환에 사용을 해볼 수 있는 처방이 온청음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겨울철 피부 건조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과 그다음에 관련 한약재 처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1번 이제 실내 습도를 유지하기, 적정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기. 두 번째 술과 카페인 섭취 줄이기. 세 번째 목욕보다는 샤워를. 그다음에 네 번째로 뭐 털이나 뭐를 모직으로 만들어진 그런 자극적인 소재의 옷은 안에 면티를 입고 꼭 입기.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은 요 생활 습관만 좀 잘 지켜주시더라도 여러분들의 피부, 그다음에 삶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요. 네. 또 습관적으로 물을 자주 드시는 것도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굉장히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다음 화에서는 우리 피부의 수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실천 방법, 마스크팩 만들기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약보감 다음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